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모두 오신 것 같아가지고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저희 분석 서비스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지금 시기가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고객분들이 분석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어떻게 좀 비용 효율적으로 분석을 시작하실 수 있는지 팁이랑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으로는 저희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도입할 때 저희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월 한 $9 정도로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저희가 SQL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이제 ETL 데이터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통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고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전 세션에서도 애니펜의 사례도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드파티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그, 텔레메트리, 이벤트 이런 데이터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앱이나 웹, IoT 그리고 센서나 모바일 사용자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저장하고 이런 왼쪽에 보시는 IoT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커머스 데이터들을 잘 저장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룰 어널리틱스 분석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시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로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각화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는다거나 이번 세션에 있었던 것처럼 AI, ML의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려고 보면은 다양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주 작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세요. 근데 애니펜의 사례를 해서 보셨겠지만 갑자기 제이컵으로 성장을 하게 되시면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이제 어려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새로운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어플리케이션 로그는 서버에서 오게 되고 또 데이터들은 또 다른 DB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조인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 서비스에서 스케일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대부분의 고객분들을 만나뵈면은 인력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하거나 온보딩을 시키는데 그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러닝 커브세요. 실제로 온보딩을 하셔도 거기마다 도메인 노리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온보딩을 하신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솔루션을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 비용 말고도 다른 비용에 대해서 다룰 텐데 실질적인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또 운영,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런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보안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장애나 복구에 시간을 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비용, 세 번째 비용을 제외하고 이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채용에 대해서 또 온보딩까지 교육기간 그리고 러닝 커브 그 솔루션을 채택하기까지 사용하는 비용과 운영 같은 데서 장애로 손실이 나는 비용까지도 다 비용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비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하게 저희가 그 사용량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력 리소스에 대한 비용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도입을 하실 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문제점들을
거꾸로 솔루션으로 바꾸려면 데이터 전문 인력이 없었으면 좋겠고 쉬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용하기 쉬워서 비용이 효율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 커브가 적고 그리고 또 온보딩이나 채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쉬웠으면 좋겠고 운영이 없어서 장애 처리나 이런 거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좋겠죠. 그렇죠. 서버에 대한 뭐 설치라던가 패치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뵈면 맨 처음에 좀 어려운 분석 서비스들을 먼저 채택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엔 좀 거꾸로 시각화, 그리고 데이터 탐색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퀵사이트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면 사실 데이터들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아주 크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가장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기 위한 방법은 오른쪽처럼 저희가 시각화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워크로드가 있어서 AIML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저희 사용자에 대한 아니면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간단히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각화를 시작하시려면 여기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CX본이라고 했는데 소비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비자들이 그 데이터 기반을 위한 어떤 리포트를 요청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널리스트가 있으시면, 분석가가 있으시면 이 내용을 요청을 받아서 재해석을 하시고 데이터를 요청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엔지니어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 도메인을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만으로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들고요. 또 요청하고 하루에서 몇 주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개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여기에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왼쪽으로 드리는 데까지 분석가한테 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물론 잘못 드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잘 드렸다는 가정하에 분석가분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소비자한테 전달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페인 포인트를 짚어보면 소비자는 굉장히 간단한 걸 원하세요. 우리의 뭐 세일즈 리포트 아니면 뭐 지금 서비스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MAU 이런 간단한 지표를 원하지만 최신성이 떨어지는 리포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게 아니었어.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또 비효율적인 리소스 그러니까 CXO 레벨이시기 때문에 리소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분석가 입장에서 보시면 분석을 위한 툴 같은 것들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올지, 제대로 올지. 그리고 분석 및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하시는데 그 툴에 맞게 또 작성을 하셔야 되고 공유하시고 엑셀이나 이메일로 전송을 하시면 간혹 히스토리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외부로 보안상 노출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요청에 대해서 도메인 어떤 거 이제 MAU 이런 지표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또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 추출에 리소스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반복적이라는 거죠. 이게 모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에 퀵사이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비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에 대한 사용에 대한 비용 말고 이런 그 절차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줄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퀵사이트를 도입하시면 데이터 전문 인력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브라우저 기반으로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 이후에 트랙 4에서 저희 어널리틱스 핸즈온 랩이 있거든요. 그럼 1시간 반 만에 이 퀵사이트에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까지 넣고 그림까지 그리는데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아까 분석가에 대한 페르소나를 말씀드렸는데 그 분석가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내가 SQL을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주시는 게 느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근데 데이터만 공유가 된다면 이제 이분들이 이 퀵사이트 상에서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대시보드 공유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만 등록해 놓으시면 PDF나 이메일로 공유가 가능하세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퀵사이트만큼 비용이 효율적인 서비스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와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는데, 스탠다드, 스타트업 분들이시니까 스탠다드를 사용할 때 연간 그 어드민 그리고 그 라이터 기준으로 $9 정도, 한 달에 커피값 아니면 식사 비용 정도로 그런 리포트를 발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 기반으로 손쉬운 사용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뒷단에 보고서를 보기 위한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업그레이드, 보안, 장애 복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지표 및 설계, 그러니까 정말 비즈니스에 특화된 어떤 우리의 MAU라든가 아니면 그 시장에 대한 뭐 전환율에 대한 지표라든가 대시보드를 어떻게 그것마다 시트를 설계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그 만약에 재고량이라고 쳤을 때 간단한 ML 인사이트 기능들이 재고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약간 예측을 벗어난 상황에 대한 리포트들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또 공유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접근 제어, 어떤 재무팀은 이 필드를 볼 수 없고 또 개발팀은 이 필드만 보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능으로 모두 쉽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까 비용 이외에 운영, 오토 스케일링, 뭐 업그레이드, 고가용성, 장애, 그리고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내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장점은 정말 그냥 피처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 파일을 업로드해서 시작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세일즈포스와 같은 서드파티와 연동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로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3나 아테나, 뒤에 설명드린 SQL 분석 엔진에 연결해서도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DB는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이스컬이나 뭐 포스트그레스QL에 연결하셔서 바로 시각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바로 시각화가 가능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분석을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선택하고 올리시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셔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에서 바로 데이터를 그리시면 됩니다. 시각화는 여기에 이제 필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적절한 시각화를 선택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 시기에 맞게 뭐 데일리냐 위클리냐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하시고, 왼쪽 아래 뭐 도넛이냐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시작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맞는 ML 인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에 대한 거를 그려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주황색 부분이 오차까지 추가한 예측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재고 예측이라든가 트래픽이라든가 저희 사용자 예측에 대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메일 리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저희가 리포트를 생성해서 제공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그 이메일로 리포트하고 지금 접속을 하셔서 필터링을 한다거나 다시 살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간편하죠. 아까 말씀드린 뭐 운영이나 설치 그리고 공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되고 있습니다. 사용 사례는 원하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뭐 시각화 하실 수 있는 걸로 모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세일즈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들을 그려놓은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퀵사이트에 샘플로 제공되고 있어서 퀵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샘플 데이터셋을 보시면 탐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세그멘트별로 레비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제가 서울 상권 데이터를 엑셀로 올려서 분석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데이터들이 또 그 시군구별로 어떤 업종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시각화를 간단히 해봤고요. 또 저희 서비스나 사용자 분석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뭐 젠더나 아니면 에이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 사용자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거를 바로 그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데이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샘플로 페이스북에 캠페인을 했던 광고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리치아웃이 됐고 리치가 됐고 얼마나 노출이 됐으며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 플랜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퀵사이트는 사실 도화지라고 보시면 되고, 원하시는 데이터들을 바로 그려보시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액션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이 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엔터프라이즈 버전이고요. 뒤에 말씀드릴 게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경우에는 아까 ML 같은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드민 그리고 그 작성자의 경우에 연간으로 $18, 한 달에 $18만 내시면 한 명씩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리더인데 세션 캐패시티 요금은 굉장히 유저가 많은 경우에 그 캐패시티로 크게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경우라서 지금은 보지 않으셔도 좋고요. 유저당 요금이 최대 $5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들한테 보냈을 때 그 리더들이 실제로 그 퀵사이트를 이용하시지 않으셨다면, 세션당인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이 0원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구독자가 있더라도 보지 않으시면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연간으로 하셨을 때는 월 $9에 이런 작성자들이 저희가 식사 한 끼의 비용이죠. 이런 리포트를 생성하고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스탠다드고 오른쪽이 엔터프라이즈고,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Q는 이거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이 나와서 세일즈에 대한 레비뉴에 대해서 바로 그냥 쿼리 베이스로 시각화를 바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은 추천을 안 드리고, 왼쪽에 스탠다드랑 엔터프라이즈의 차이를 보시면 인베디드 대시보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대시보드를 실제 저희 웹사이트에 인베드 할 수 있는가 같은 추가 기능이라던가, 또 아래쪽에 보시면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결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퀵사이트 큐, 아까 그런 그 검색창에다 시각화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느냐, 이런 기능들을 제외하고 스탠다드에서도 충분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 이건 엔터프라이즈 버전인데요. 작성자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분석, 아까 말씀하신 시각화를 구성하시고 뭐 그 이메일로 공유를 하신다거나 하는 기능, 그 기능을 한 명이 사용하시면 월 $18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열심히 해서 그 리더분들께 드렸는데 아무도 안 보신다면 비용이 발생을 안 하세요. 그래서 세션당이 30분이 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접속하면 30분 내에는 0.3불입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서 5불까지 가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의 사용자가 한 번 접속했어요, 맨 위에. 그러면 $0.3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 가운데 분은 30분 내에 3번을 하시더라도 한 번의 세션이니까 $0.3로 보시면 되고, 45분 사용하시면 30분당 세션이 2개니까 몇 번 사용하셔도 $0.6 정도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불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맥스 $5라고 말씀드린 게 한 달에 17세션 이상, 그러니까 17번 이상 접속을 세션을 발생을 시키셨다면 최대 $5 정도니까, 저희가 퀵사이트를 사용하셨을 때 구독자에 대한 최대 비용이 예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엔터프라이즈 버전이고 스탠다드 버전은 더 저렴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RDS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분석에 대해서 시작을 하시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고객이 많으세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좀 조언은,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퀵사이트를 연결하셔서 데이터를 살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각화를 해보시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더 필요한지 바로 나올 수 있고, 또 시각화를 해보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로그나 이런 데서 또 뽑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셔서 바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분석이나 ML을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그 레인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보시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쿼리가 날아가세요. 그래서 시각화를 하는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날아가기 때문에 실 DB에 바로 연결을 하시면 안 되는 경우, 뭐 리드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용자들이 적은 시간에 이런 스파이스 엔진을 사용하셔서 인메모리에 미리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럼나 인메모리 엔진인데 스파이스를 사용하셔서 보실 데이터들 미리 올려놓으시고 퀵사이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지리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SQL 분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아테나를 활용할 건데 이 경우에 데이터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S3,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S3는 장점이 데이터에 대한 유실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 없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실 수 있고 이 S3를 기반으로 분석 쿼리를 SQL로 던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데이터 레이크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같은 것들을 옮겨 놓으시고 아테나로 그 대부분의 개발자분들도 SQL 쿼리들은 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분석을 시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BI 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 최근에는 스파크를 아테나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스파크 노트북 형식으로 데이터를 탐색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널틱스 앱 같은 데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아테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설치 비용이 없습니다. 아까 그 브라우저에서 시각화, 퀵사이트가 사용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세요. 그냥 S3의 데이터가 있으시면 이제 SQL로 쿼리가 가능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실행에 대해서만 지불하는데 압축을 하시고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압축을 하셔서 쿼리하는 스캔이 줄어드시면 비용이 줄어드세요. 그런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3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안시 SQL, 대부분 사용하시는 SQL로 조인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뭐 트랜스폼을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맨 마지막에 퀵사이트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결하셨다가 이후에 데이터가 커지시게 되면 S3로 옮기신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하셔서 같은 스키마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S3에 접근하시면 보여지는 쿼리 에디터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테이블 생성이라고 큰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S3의 데이터 위치가 있고 맨 아래 보시면 S3 데이터 위치와 어떤 포맷, 뭐 컴마 세퍼레이트 CSV냐, 파케냐 이런 것들을 지정하신 후에 여기에 스키마는 이런 거야 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시면 저희가 분석 서비스에서 이제 왼쪽처럼 테이블이 잡힙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린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곳에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테이블을 잡음으로 인해서 AWS에 있는 모든 분석 서비스에서 접근이 가능해서 지금은 SQL 쿼리만 하지만 뒤에서는 제가 보여드릴 텐데 글루에서 이 테이블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트랜스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쿼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3의 데이터를 담고 테이블 정보만 생성하시면 오른쪽처럼 SQL 질의에 대해서 질의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캔하시는 만큼의 비용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제가 그 아테나를 제안을 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 고객이 상당히 많으세요. 왼쪽에 라이터가 있고 리더가 있고 리더도 실제 서비스에 그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큰 걸 따로 두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제가 그냥 디폴트로 R6G X라지 서버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 4개 정도 코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32기가 정도는 있어야 큰 쿼리들을 소화를 할 것 같아서 이거와 함께 EBS를 1테라 정도, 실제로 얼마 전에 만난 고객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 저희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50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RDS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과 RDS 자체에 대한 비용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분석용 DB에서 실제로 살펴보시면 실제로 분석용 DB가 있으시다면 분석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잡았는데 하루마다 500번씩 분석 쿼리를 날리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스타트업은 데이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1기가 정도의 스캔 비용이 있는 쿼리를 500번씩 하루에 항상 날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달의 비용을 산정했을 때 74불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저렴해지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분석용 DB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바꾸시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분석용 DB는 계속해서 스케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비싸집니다. 그런데 아테나는 사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비용을 더 줄이실 수가 있어요. 다음처럼 보시면 아테나의 비용이 쉽게 1TB를 스캔하시는 경우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리전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비용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3테라 쿼리를 날리지는 않으시겠지만 3테라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날리시는데 질의를 날리시면 $15가 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굉장히 큰 쿼리죠. 예시를 드는 거고요. 그러면 G집 압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압축 알고리즘을 잘 선택하시면 이 쿼리당 비용이 바로 줄어들게 되세요. 그리고 이 컬럼나 포맷, ORC나 파케이 같은 컬럼나 포맷을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쿼리할 때 선택한 컬럼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파란색 파란색 컬럼만 쿼리를 하신다면 셀렉트로 4분의 1의 가격이 되겠죠. 또 이제 날짜마다 파티션을 해 놓으시면 그 날짜에 대한 데이터 레인지에서 그 날짜에 대한 데이터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중에 만약에 하루치만 읽는다면 또 5분의 1이 되겠죠. 이건 아주 큰 쿼리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든 건데요. 이렇게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지금 몇 분의 1로 줄어들었는지 당장 계산은 불가능하시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S3 스토리지 클래스랑 라이프 사이클 활용하시는 거를 많이 모르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S3는 최초에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스탠다드,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스탠다드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여기 그 스탠다드 IA라고 되어 있는데 infrequent access,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저장 비용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저 글래시어 같은 또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 같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카이브 되는 형태입니다. 대신 비용이 싸지는 대신 리트리브 할 때 좀 비용이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석을 하실 때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셔서 오래된 분석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옮기는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지 같은 경우나 어떤 특정 데이터는 과거 걸 많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위해서 인텔리전스 티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가 사용했던 걸 기반으로 오래된 데이터들을 알아서 밑에 티어로 내려주는, 비용이 줄어든 방향으로 내려주는 티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더불어서 S3 저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3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수명 주기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1년이나 아니면 6개월 정도만 지정을 하셔도 S3를 지금 가서 살펴보시면 몇 년 된 데이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자동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적용하셔도 이 캡이 정해지겠죠. 이렇게 설정하시고 데이터를 쿼리하시면 굉장히 비용이 줄어들고, 최근 아테나 이제 3.0 그리고 에서는 리유즈 쿼리 리절트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쿼리를 큰 거를 날리면 또 날렸을 때 또 그 쿼리를 동일한 걸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유즈 기능을 사용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화면이죠. 질의를 날리는 화면인데 질의 재사용을 활성화하시면 첫 번째 질의에 걸린 시간은 3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스캔을 했고 맨 오른쪽에 좀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 데이터 스캔한 비용에 300기가 정도 스캔을 했어요. 근데 질의 재사용을 활성화하시면 두 번째 쿼리에서는 스캔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각화라던가 아니면 분석 툴을 연결하셔서 사용할 때 대부분 비슷한 쿼리를 양쪽에서 분석가분들이 많이 날리실 수 있어요. 비용을 줄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아테나로 변경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맨 쪽에 RDS를 사용하셨다면 S3를 옮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룬 다른 세션이 있는데 뭐 저희 DMS라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람다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서드 파티 툴을 오픈소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S3의 데이터를 옮기시고 아테나랑 퀵사이트를 연결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퀵사이트에서 작성 자장 $9 그리고 아까 스캔한 비용 제가 산정한 그 계산 내역으로 봤을 때 아직 한 $100가 안 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석을 시작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드린 아키텍처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커지더라도 이게 동작하지 않는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도 충분히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QL 말고 저희는 좀 더 복잡한 ETL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SQL은 좀 제한적인 게 있어요. 뭐 셀렉트 쿼리, 조인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고 아테나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커넥터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크라던가 이런 파이 스파크를 사용해서 ETL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AWS의 글루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래된 서비스고 스파크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글루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EC2 클러스터가 필요 없고 저희 오로라나 RDS, S3에서 데이터를 쉽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 스타일로 ETL을 하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보여드릴 텐데 글루 노트북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서 노트북을 생성하시면 노트북을 원래 설치해서 이제 그 로컬에서 설치하시고 연결하시고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이 노트북을 생성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글씨가 제가 좀 작을 줄 몰랐는데 자세히 보시면 글루 카탈로그 아까 그 아테나에서 생성한 데이터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서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 아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아테나에서 했던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이거를 다이나믹 프레임으로 불러와줘 라는 거를 실행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쇼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건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원하시는 ETL을 다 수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 스파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데이터를 조인한다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뭐 컬럼 세퍼레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분석에 대해서 비용뿐만 아니라 좀 쉬운 거를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션을 마련한 건데 아까 스파크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또 이제 채용이 필요하실 수 있죠.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그래서 글루는 서버리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을 추상화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테나에서 보셨던 SQL 쿼리를 지금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장표고요. 그 다음에 글루에서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코드에서 봤을 때 그냥 SQL이 바라봤던 S3 위치를 위에처럼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고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 필드들을 제거해주거나 수정해줘. 그리고 S3 데이터를 하나 더 드래그해서 위에 놓는다면 조인 같은 연산을 해서 마지막 맨 아래 S3 위치에 조인한 결과를 저장하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ETL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세요.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데이터 분석가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이런 것조차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엑셀은 좀 쉽잖아요. 그래서 글루 데이터브루를 사용하시면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아테나에서 활용하던 데이터와 동일한 걸 제가 부른 건데요. 여기 보시면 동일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엑셀 형식으로 오른쪽에 지금 클릭한 화면에 팝업 창이 떴을 거예요. 어떤 필드에 대해서 컴마로 다 컬럼으로 세퍼레이트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이거를 로어 케이스로 바꿔달라거나 인티저를 뭐 스트링으로 바꿔달라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와 조인해달라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셨던 행동들이 네시페라는 걸로 이제 저장이 돼서 그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셔서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시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분이 없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원하는 ML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ETL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으니까 EMR 클러스터를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파크 다뤄본 분이 한 분 계시고 클러스터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비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C4 2X 라지로 사용을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3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클러스터는 대부분 이런 그 분석용 클러스터는 그런 마스터 노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 포함해서 코어 노드, 아까 이제 분석용 노드가 3개, 마스터 노드가 3개 했을 때 비용이 보시면 한 달에 그냥 생성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450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런데 그 시각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에 대해서 리포트도 많이 안 보시지만 사실 분석도 그렇게까지 자주 하지 않으세요. 배치로 만들어서 배치가 하루마다 하면 모를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런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달에 15분짜리 정도 가지는 작업에 DPU 2개, 저희는 DPU당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DPU가 여기 보시면 이제 4개 CPU에 16기가 정도 되는 그 CPU 자원으로, 그 인스턴스 자원으로 보시면 되세요. 컴퓨터 자원. 그걸로 15분 작업을 매일 2개의 DPU 정도로 하는 4개의 독립적인 배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25시간이고 2개의 DPU를 맨날 사용하시고 그리고 30일 거기다 4개에 대한 배치가 있어요. 독립적인 워크로드죠. 그럼 60시간을 사용하신다고 봤을 때 오른쪽에 계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 배치를 위한 그 비용은 $52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퀵사이트 그리고 아테나, SQL 쿼리, 이 글루 ETL 잡까지 합쳐도 100만 원이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 정도의 이런 분석 워크로드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S3의 데이터를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나 아니면 로그 같은 것들을 옮기시고 아테나에서 퀵사이트 쿼리를 하셨다면 이제 글루나 아까 손쉬운 데이터브루 같은 걸로 ETL을 하셔서 좀 트랜스폼을 하시면 또 데이터가 당연하게 컬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 데이터 트랜스폼된 버전으로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인을 하셔서 새로운 예를 들어 사용자 행동과 결제 데이터를 조인해서 보시거나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EMR도 아까 클러스터로 당연하게 생성하시는 고객분들이 아직 계신데 서벌리스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잡만 생성을 하셔서 던지시면 S3에서 바로 저희 미리 프로비저닝된 워커들한테 던져서 더 빠르게 또 비용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버전도 있으시고요. 또 EMR on EKS 많이 사용하시는데 EKS 자원을 보시면 이렇게 트래픽이 대부분 이렇게 출렁입니다. 어느 서비스든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런 노드들이 놀 수가 있겠죠. 그때 EKS 자원을 활용하셔서 S3 데이터를 만약에 분석하신다, 트랜스폼을 하신다 하면은 비용이 그 CPU 자원, 그 컴퓨터 자원에 대해서는 들지 않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지금 서벌리스화 되고 있습니다. 뭐 오픈서치 그리고 저희 카프카, MSK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오늘 저희 부스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부스가 있으니까 오셔서 궁금하신 부분 좀 질문 주시고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으로는 확장이나 업그레이드 같은 운영이 최소화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이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는 걸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시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민하실 부분은 서버리스트로 다 간다고 해서 비용이 낮아지는 건 아니세요. 사용한 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시면 온디맨드로 클러스터를 운영해서 비용을 제한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서비스의 과금 구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과금 구조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이해를 하시거나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3 스토리지는 분석뿐만이 아니세요.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CDN에 태우는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데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 압축이라든가 이런 포맷, 파티션을 활용해서도
비용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 더 추가적인 부분은 담당 어카운트 분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스타트업에서 데이터를 위해서 좀 더 지금은 제가 제네럴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그 워크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어카운트 매니저께 좀 요청을 해주시고 추가 질문 부스로 와주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다 소요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